8월 1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모처럼 비가 내려서 기온이 좀 내려갔습니다. 폭염은 수그러들었지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964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직접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위협에 놓여있다. 그게 처음이다. 그때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년 전에 제가 태어나던 해 같은데요. 쿠바에 당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을 미국 정찰기들이 발견해서 당시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 서기장 사이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대립 끝에 결국 전쟁을 각오한 미국의 이 압력에 당시 소련이 미사일을 다시 가지고 돌아감으로써 전쟁 위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때 쿠바의 소련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죠. 자, 지금 그런 위기가 53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를 말하고 있고, 또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는 이 괌을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한국까지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는 핵무기를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벼랑끝 대치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반도의 위기나 긴장은 저러다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러다가 끝이 나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 국민들은 이런 위기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국민들의 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마치 한반도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긴장을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어떤 컬러에 따라서 일부는 이 위기의 본질도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극우 수구 꼴통들이 위기를 가장해서 신이 나서 떠들어댄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이 비상식적인 것은 멀쩡하게 대학을 나오고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을 받아서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좋은 직장에, 안 그러면 부모로부터 좋은 거 물러받아서 한마디로 오렌지족처럼 사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에 이런 소리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그거 나중에 어차피 평화 통일되면 우리 핵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도 미국에 한번 이렇게 맞짱을 떠야 될 거 아니냐. 저는 다들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냥 북한의 핵이 북미 협정으로 그냥 타결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남 공략과 중국의 대한 공략이 성공해서 북한이 남을 사실상 먹어버리는 상황이 와서 그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안온한 일상이 한 번쯤은 이렇게 겪어봐야 늦었지만 정신을 차릴 건가 하는 부하가 치밀기도 합니다. 저야 솔직히 이럴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유지되어서 지금까지 온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어떤 안이함은 보수 진영 안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북한을 한번 때려라. 때리면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도 뒤집어진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자들도 저는 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순간에 한국이 겪어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감수해야만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지, 전쟁을 아예 부정한다면 오히려 전쟁을 위협하며 핵을 만들어서 협박하는 상대를 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갈 수 있습니다. 제일 정신 나간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지만은 위기설이라는 데는 동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잘 관리하면 위기가 아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근데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자신이 없으니까 욕을 처먹을까봐, 나중에 역사에 이름을 남길까봐 지 실명으로 하지 않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을 빌어서 북한의 불바다 발언에 대해 내부 결석용이다. 우리의 안보 불안감 조성용이다. 한미동맹 이간질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 약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깨달아야 될 것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한미가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코리아 패싱이 왜 나오는지 이해 못하겠다.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이 말들 중에서 사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따위로 말하는 인간은 그야말로 나중에 역사의 이름을 찾아내서 분명히 박아야 됩니다. 누구겠어요? 홍보수석 아니면 안보실장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청와대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저 모양이니까 이 사태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금 내부 결속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되기 전에 이 전업이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축제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요, 세계 90위에서 100위 정도 되는 GDP를 가지고 세계 11위 GDP를 가진 한국을 상대로 작사를 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도해서 코리아 패싱이 되고 있는 것을 저들만 모르고 자빠졌습니다. 내부 결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요? 체제에 대한 충성도요? 북한이 훨씬 높지요. 저도 이딴 체제에 대해서 충성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라고 자빠졌습니까? 이간질용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한미관계를,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등을 스스로 찍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어제 LA타임즈는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힘들어한 분위기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거리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지극히 평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이요, 한국이 평화로워서 전쟁의 위기가 없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너들은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고 너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이 북핵 문제에서 너들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LA타임즈는 신촌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내 생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발언을 하고 미국의 매티스 등 강요들이 가세해서 지금 이 북한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서울의 분위기는 지극히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LA타임즈는 신촌 대학생을 비롯해서 북한 접경의 휴전선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굳이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로켓포, 장사포 등의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국 서울을 상대로 수도권을 상대로는 탄도미사일을 쏠 이유도 없죠. 그냥 핵탄두를 대포에 꼽아서 쏴버리면 됩니다. 이 신문은 다른 20대 청년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전쟁 대응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한 청년은 전쟁이 일어나면 정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어디로 가라고 모바일로 지시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안전할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 나간 젊은 친구에게 내 충고 하나 할게요. 전쟁이 나면 당연히 네가 쓰는 스마트폰이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전쟁이 나면 어디서부터 타격하겠어요? 한국의 통신시설부터 타격함으로써 전쟁이 나고 나서 한 20-30분 뒤에는 아마 스마트폰으로 어떠한 통화나 정보가 오기 어려운 상황이 곧바로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자빠졌습니까? LA타임즈는 서울에 3,000곳이 넘는 방공시설이 있고 국가재난대응체계로 잘 짜여진 모바일 통신망을 갖춰놓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내 장담컨대 전쟁 나면 어디로 대피하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공직자들이 그리고 관이 한마디로 나서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될까요? 도망가기 바쁠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어디로 대피하라는 정보나 교육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포탄이 내 집에 안 맞기만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들어 앉아 있는 방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 났을 때 국가가 국민들에게 TV를 틀어놓고 라디오로 문자로 재난 메시지의 대피 메시지, 대응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물탱크가 파괴된 곳에는 식수가 배달이 되고 식량이 떨어진 곳에는 긴급 대응 물자가 전달되는 그런 민방위 훈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내 생각에 전쟁이 나게 되면 시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 나서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국민들의 정신 상태예요.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 소재 연구기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서울 주민은 전쟁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형식적인 대피 강령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지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UPI 통신도 트럼프의 화형과 분노 발언 이후 한국민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UPI는 대체로 한국민들은 한국 전쟁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과거도 비슷한 긴장 국면이 있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경험을 알고 있다. 90년대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클린턴이 폭격 운운하고 북한이 서울 불바다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연평도 폭격 났을 때 정도가 아마 한국이 전쟁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고 또 지난 2015년에 판문점에서 폭격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런 때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북한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미치광이 집단에게 핵과 미사일이 이제는 손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질 일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UPI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미국 양쪽이 최선은 아니지만 긴장감을 높이려고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UPI는 한국 내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정상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접근 방식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말했고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분위기는
한국 정시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시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들어서 전 세계는 한반도 위기라고 하는데 코스피는 17% 급등했고 전 세계 정시에서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7월에도 랠리를 계속했다. 그러면서 북한 리스크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인식된다면서 투자자들은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기는커녕 저가 매수 타이밍에 싸게 사서 큰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물론 코스피는 어제 1% 이상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이상 올랐는데 한국 정시의 큰 손인 외국인들이 지금 한반도 위기에 주식을 팔자라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 국민들의 시각은 이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설명에는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고 한 40대 투자자는 실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저가 타이밍에 주식을 살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참 기가 찬데요. 이러다 보니 지금 북한의 핵을 가지고 이걸 마무리 지을 때 정부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논리조차도 야당에도 없고 정권에도 없고 전략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어정쩡하게 그냥 북미 간의 협정이 타결되는 상황이 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현 정권 들어서 사드나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대화 주도 운전석론이나 베를린 선언이나 문 대통령의 6.15 리셉션 발언이나 문정인의 각종 발언이나 더 나아가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나 그리고 성주에서 방치되고 있는 저런 소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 정권의 한마디로 무조건 감성적인 형태의 또는 주사파 대가를 아직 받지 못하고 북한에 경사되어 있는 문 대통령 접근 참모들의 행태, 이런 시각들이 사실상 정권의 북핵 위기 국면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 정권 안에 북핵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끝이 날 건데 이 끝나는 방향이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저만 드는 게 아니겠지요. 자,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태도나 정신상태나 이념적 칼라로 봐서 결국은 북핵 문제는 북한이 문 정권 안에 타결지어서 평화협정을 맺겠다라고 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사실상 맞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고 북에 우호적이고 중국에 빌빌 싸는 중국과 북한은요, 중국 국공내전에서 북한이 엄청나게 중국을 도왔습니다. 모택동이요, 중국의 해방에는 북한의 피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중국이 중공군을 몇백만 명을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피로써 맺어진 이 관계는 오늘날 두 사람 사이가 가끔씩 티격태격하고 제재니 어떠니 쇼를 해도요, 근본적으로 생사를 초월한 지구상에 단 두 개 남은 공산주의의 이념적 형제국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중국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 썩은 나라가요, 지금 서울 도심에 중국 관광객 한 명 찾아볼 수도 없는데 어제 중국 사천성에 일어났다라는 구체구 지진에 말입니다, 한국 사람, 엄청난 한국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안 망할 것 같죠?
진짜 이 나라 국민들 다수 하는 꼬락서니 봐서요. 한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는 당신들도 방관하고 한마디로 이 정권에 동조하고 그리고 이 위기를 내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20살 때 가졌던 어설픈 가치관이나 한마디로 누구 지지한다라는 그런 정치적 칼라 때문에 당신들이 저지른 무관심이나 동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을 빌어서 북한의 불바다 발언에 대해 내부 결석용이다. 우리의 안보 불안감 조성용이다. 한미동맹 이간질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 약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깨달아야 될 것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한미가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코리아 패싱이 왜 나오는지 이해 못하겠다.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이 말들 중에서 사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따위로 말하는 인간은 그야말로 나중에 역사의 이름을 찾아내서 분명히 박아야 됩니다. 누구겠어요? 홍보수석 아니면 안보실장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청와대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저 모양이니까 이 사태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지금 내부 결속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되기 전에 이 전업이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축제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요, 세계 90위에서 100위 정도 되는 GDP를 가지고 세계 11위 GDP를 가진 한국을 상대로 작사를 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도해서 코리아 패싱이 되고 있는 것을 저들만 모르고 자빠졌습니다. 내부 결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요, 체제에 대한 충성도요, 북한이 훨씬 높지요. 저도 이딴 체제에 대해서 충성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라고 자빠졌습니까? 이간질용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한미관계를,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등을 스스로 찍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어제 LA타임즈는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힘들어한 분위기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거리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지극히 평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이요, 한국이 평화로워서 전쟁의 위기가 없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너들은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고 너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이 북핵 문제에서 너들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LA타임즈는 신촌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내 생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발언을 하고 미국의 매티스 등 강요들이 가세해서 지금 이 북한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서울의 분위기는 지극히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하고 있거나 극우 수구 골통들이 위기를 가장해서 신이 나서 떠들어댄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이 비상식적인 것은 멀쩡하게 대학을 나오고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을 받아서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좋은 직장에, 안 그러면 부모로부터 좋은 거 물러받아서 한마디로 오렌지족처럼 사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에 이런 소리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그거 나중에 어차피 평화 통일되면 우리 핵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도 미국에 한번 이렇게 맞짱을 떠야 될 거 아니냐. 저는 다들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냥 북한의 핵이 북미 협정으로 그냥 타결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남 공략과 중국의 대한 공략이 성공해서 북한이 남을 사실상 먹어버리는 상황이 와서 그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안온한 일상이 한 번쯤은 이렇게 겪어봐야 늦었지만 정신을 차릴 건가 하는 부하가 치밀기도 합니다. 저야 솔직히 이럴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유지되어서 지금까지 온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안이함은 보수 진영 안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북한을 한번 때려라. 때리면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도 뒤집어진다.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자들도 저는 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순간에 한국이 겪어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감수해야만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지 전쟁을 아예 부정한다면 오히려 전쟁을 위협하며 핵을 만들어서 협박하는 상대를 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갈 수 있습니다. 제일 정신 나간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지만은 위기설이라는 데는 동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잘 관리하면 위기가 아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근데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자신이 없으니까 욕을 처먹을까봐 나중에 역사에 이름을 남길까봐 지 실명으로 하지 않고 8월 1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모처럼 비가 내려서 기온이 좀 내려갔습니다. 폭염은 수그러들었지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964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직접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위협에 놓여있다. 그게 처음이다. 그때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년 전에 제가 태어나던 해 같은데요. 쿠바에 당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을 미국 정찰기들이 발견해서 당시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 서기장 사이에 전쟁 일고 직전까지 가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대립 끝에 결국 전쟁을 각오한 미국의 이 압력에 당시 소련이 미사일을 다시 가지고 돌아감으로써 전쟁 위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때 쿠바의 소련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죠. 자, 지금 그런 위기가 53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트럼프가 화형과 분노를 말하고 있고, 또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는 이 괌을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한국까지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는 핵무기를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벼랑끝 대치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반도의 위기나 긴장은 저러다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러다가 끝이 나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 국민들은 이런 위기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쏠 일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국민들의 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마치 한반도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긴장을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어떤 컬러에 따라서 일부는 이 위기의 본질도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경험을 알고 있다. 90년대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클린턴이 폭격 운운하고 북한이 서울 불바다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연평도 폭격 났을 때 정도가 아마 한국이 전쟁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고, 또 지난 2015년에 판문점에서 폭격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런 때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북한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미치광이 집단에게 핵과 미사일이 이제는 손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질 일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UPI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미국 양쪽이 최선은 아니지만 긴장감을 높이려고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UPI는 한국 내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정상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접근 방식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말했고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분위기는 한국 정치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시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들어서 전 세계는 한반도 위기라고 하는데 코스피는 17% 급등했고 전 세계 정시에서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7월에도 랠리를 계속했다. 그러면서 북한 리스크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인식된다면서 투자자들은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기는커녕 저가 매수 타이밍에 싸게 사서 큰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물론 코스피는 어제 1% 이상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이상 올랐는데 한국 정시의 큰손인 외국인들이 지금 한반도 위기에 주식을 팔자라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 국민들의 시각은 이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설명에는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고, 한 40대 투자자는 실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저가 타이밍에 주식을 살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참 기가 찬데요. 이러다 보니 지금 북한의 핵을 가지고 이걸 마무리 지을 때 정부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논리조차도 야당에도 없고 정권에도 없고 전략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어정쩡하게 그냥 북미 간의 협정이 타결되는 상황이
LA타임즈는 신촌 대학생을 비롯해서 북한 접경의 휴전선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굳이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로켓포, 장사포 등의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한국 서울을 상대로, 수도권을 상대로는 탄도미사일을 쏠 이유도 없죠. 그냥 핵탄두를 대포에 꼽아서 쏴버리면 됩니다. 이 신문은 다른 20대 청년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전쟁 대응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한 청년은 전쟁이 일어나면 정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어디로 가라고 모바일로 지시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안전할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 나간 젊은 친구에게 내 충고 하나 할게요. 전쟁이 나면 당연히 네가 쓰는 스마트폰이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전쟁이 나면 어디서부터 타격하겠어요? 한국의 통신시설부터 타격함으로써 전쟁이 나고 나서 한 20-30분 뒤에는 아마 스마트폰으로 어떠한 통화나 정보가 오기 어려운 상황이 곧바로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자빠졌습니까? LA타임즈는 서울에 3,000곳이 넘는 방공시설이 있고 국가 재난대응 체계로 잘 짜여진 모바일 통신망을 갖춰놓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내 장담컨대 전쟁 나면 어디로 대피하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공직자들이 그리고 관이 한마디로 나서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될까요? 도망가기 바쁠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어디로 대피하라는 정보나 교육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포탄이 내 집에 안 맞기만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들어 앉아 있는 방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 났을 때 국가가 국민들에게 TV를 틀어놓고 라디오로, 문자로 재난 메시지의 대피 메시지, 대응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물탱크가 파괴된 곳에는 식수가 배달이 되고 식량이 떨어진 곳에는 긴급 대응 물자가 전달되는 그런 민방위 훈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내 생각에 전쟁이 나게 되면 시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 나서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국민들의 정신 상태예요.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 소재 연구기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서울 주민은 전쟁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형식적인 대피 강령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지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UPI 통신도 트럼프의 화형과 분노 발언 이후 한국민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UPI는 대체로 한국민들은 한국 전쟁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과거도 비슷한 긴장 국면이 있었지만은 전쟁